리하, 안녕하세요. 저번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시일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지난번 내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요. 이 아트로핀도 사실 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. 직접 조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병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상품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직접 조제하는 거를 이제 오래 하셨던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데, 사실 농도가 약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, 그 다음에 농도에 따라서 아이들 반응이 조금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. 가장 적절한 농도는 0.01%에서 0.05% 정도라고 이제 논문상에는 나와 있긴 한데, 써보니까 아이들마다 좀 반응이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농도를 조절해서 쓰시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걸 씁니다. 그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절하기 편하거든요. 그래서 농도가 높아질수록 근시진행 억제가 생기는 거는 확연해요. 근데 단점은 그만큼 불편함이 더 가중됩니다. 눈부심도 심해지고요, 충혈도 심해지고요. 그런 여러 가지 근거리 시력도 확 떨어지고요. 그래서 농도를 높게 쓰지는 않고요.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걸 사용을 하면 실제로 한 2, 3년 정도 그 정도 써봤더니 아이들이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,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유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만들어 쓰는 게 오히려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이 좀 있어서, 요즘에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조제를 해서 쓰는 방법보다는 대부분 상품으로 나온 걸 쓰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. 0.016%의 그 단일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단지 넣는 횟수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절을 하고, 뭐 며칠에 한 번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좀 더 해주는 게 요즘에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드림렌즈랑 마이오가드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.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당연히 같이 하면은 더 억제 효과는 생겨요. 실제로 논문으로도 증명이 됐고요. 하지만 뭐 좋다고 다 할 수는 없죠.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아이가 힘들어 할 수도 있고, 뭐 단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드림렌즈를 하는데도 근시 진행이 좀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드림렌즈라고 해서 근시 진행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니까, 아트로핀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렌즈나 아트로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가 진행을 하는구나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무작정 두 가지를 다 때리진 않고요. 1년이면 거의 그래도 한 4, 50만 원 돈이 들어가고, 약물이고 렌즈다 보니까 한 번에 권하지는 않고요. 아이의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 보통은 권유를 드립니다. 그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해볼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, 마이사이트라는 게 있어요. 이제 나온 지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,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죠. KFDA 승인을 받아야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, 얘는 소프트 렌즈예요. 드림렌즈랑 다르게. 그래서 얘는 드림렌즈와 다른 점은 잘 때 끼는 게 아니고 낮에 껴요. 낮에 10시간 정도를 껴주는 렌즈거든요. 그렇게 함으로써 근시 진행을 억제를 시켜주는 렌즈입니다. 렌즈 디자인이 특수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끼시는 소프트 렌즈랑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동심원 같이 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효과. 이것도 일단은 임상 연구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루어진 건데, 뭐 결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도 FDA 승인 받을 정도면 뭐 꽤나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단지 이제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건성환이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림렌즈가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해요. 왜냐면은 이 소프트 렌즈를 끼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눈에 손대면 안 되고, 렌즈 끼시는 어른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 렌즈 끼고 생활할 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. 건조증도 좀 생기고.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 렌즈를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, 뭐 만으로 한 중학생, 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에서 스스로 셀프로 컨트롤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단지 드림 렌즈를 못 하는데 낮 시간에 좀 잘 보고 싶고,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권할 수 있는 장점은 낮에 안경을 안 끼고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만들어주면서 근시 진행 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, 이게 제일 큰 장점이죠. 드림 렌즈를 못 하는 친구들도 요 렌즈는 할 수가 있어요. 단지 단점은 난시가 있으면 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. 아직 상품이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아서.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지만은 눈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지난 컨텐츠부터 연달아 설명을 드렸지만, 드림 렌즈, 지금까지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던 것들이죠.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나온 거, 물론 얘도 해외에서는 오랫동안 쓰였죠.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 시행된 지가 한 4년?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시판이 가능해진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다
이미 충분한 연구는 돼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했다고 해서 뭐 아이들 가지고 뭘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안정성이 입증된 것들이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해요? 어떤 게 더 좋아요?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단지 아이 눈이 어떤 게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. 이 세 가지가 뭐가 더 우위에 있고 좋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한번 아이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검진을 해보시면은 검진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런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을 하실 거예요. 이제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걸 쌓으셨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근시 예방에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들,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. 야외 활동입니다. 이거는 뭐 두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일단 자외선을 쐬는 것 자체가요, 도파민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근시 진행 억제에 연관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.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애들은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시간이 너무 적죠. 거의 90% 이상이 다 실내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죠. 사실은 영양 부족이나 이런 영양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.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서 교정이 가능한 거, 근시 진행 억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워낙 우리나라가 근시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짜 많아요.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. 워낙 눈이 안 좋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혹시나 뭐 저희 유튜브 댓글란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좀 모아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질문이 너무 없으시면 다른 걸로 할게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리하.